같은 시간을 써도 사실 잘 쓰면은 네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옳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뭐 두 분을 봐도 사실 뭐 유나님도 오랫동안 그림 그렸는데 사실 되게 집약적으로 배운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만 그렸던 것 같아요. 화실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시간을 사실은 그냥 쭉 꾸준하게 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그걸 정했을 때는 이게 되게 이제 폭발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되는 좀 힘을 얻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도 이제 직장 사람들도 그랬어요. 토요일날 주말에 뭐해? 뭐 어디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화실 가고 뭐 하고 뭐 해? 그러면 화실 아직도 다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꾸준히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말씀처럼 진짜 제가 그러니까 비전공자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저의 어느 지점의 시간들을 꾸준하게 그렇게 쏟아 부었다라는 걸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정규적인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코스를 밟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서 어떻게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가르치는 일, 그다음에 뭐 책 쓰는 일 이런 거 하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가 시작할 당시에는 그림을 조금 그래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다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림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뭔가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보다 좀 본질적인 거, 재료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좀 초반에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가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림을 뭔가 그리는 작업을 하기보다 종이라든지 악교라든지 기초적인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공부를 한 기간이 저 자신한테도 성향에도 잘 맞고 재밌었고 그 부분을 살려주셔서 그 미나 채색화체 작업을 하실 때 재료 부분에 제가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재료를 알고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니까. 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소묘를 다시 하게 되셨잖아요, 두 분 다. 네네. 그 어떤 계기로 다시 하시게 됐는지. 저는 사실 계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기초이자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뭐 찾아왔고 그러니까 뭐 우연찮게 또 화실에서도 그런 수업을 하고 하니까는 저는 당연히 해야겠다 이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좋았었던 수업이었죠. 왜냐면은 항상 그 마주하지 못하던 무서워서 마주하지 못하던 그거를 이제 좀 대면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자신감이 좀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느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라기보다 좀 약간 위축됐었던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자신감에서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그게 거보다 아니라 그냥 하면 편하게 하면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는 내가 그 과거에 그 정말 무섭게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첫날 수업부터 막 제가 학생들한테 뭐 저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많이 울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이게 어려운 수업이고 이렇게 어려운 수업이다. 네.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건데 별로 뭐 기죽은 사람이 없어요. 괜한 우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입시 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입시 미술, 그러니까 다 이제 자라서 이렇게 입시 미술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듣고 나니까 좀 약간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그런 그 같은 그 아그리파를 보면서 그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그 소묘에서도 본인의 색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좀 색깔이 다 나오고 선도 다 다르고 그 같은 아그리파를 보는데 같은 아그리파가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런,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그런 아그리파보다 이 느낌이 더 좋은 거예요. 너무 그 느낌이 더 좋아서 그래, 나는 이런 거를 바랬었구나. 그냥 그 아그리파를 그리고 싶었는데 나는 이런 느낌의 아그리파를 원했었구나 하는 그런 게 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수업에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업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사실 입시처럼 배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죽기 살기로 배운 건 사실 아니니까.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뭐 되게 학생들 태도도 너무 좋았고 즐거웠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수업 들어오셨잖아요. 저도 진짜 학생으로 수업을 듣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저한테는 정막이 드로잉 워크숍 처음 들어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가 지금 유나님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까 드로잉 워크숍에 누드 크로키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일반 취미생으로는 접해볼 수 없던 새로운 경험이라서 귀한 경험. 그게 너무 흥미로워서 처음에 왔는데 이제 석고상을 저희 수업 때 정규 시간에 그리시던 분도 최근에 좀 생기시긴 했는데 주변에서 일단 석고상 그리는 분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거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번에는 배우는 입장으로 수강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제 수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가르치셔야 되니까 실기력이 또 많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작가반 초반에 되게 힘들었던 게 저는 그 크로키도 오랜 시간 하고 하다 보니까 형태에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제가 처음 그 작품으로 작업을 했던 게 호랑이 작품이었는데 제가 그 호랑이 입체감을 못 잡아가지고 되게 긴 시간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선생님들은 이게 왜 이렇게 보이는지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해는 안 되고 구현도 안 되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좀 많이 힘들어서 그 과정을 겪고 나서는 난 형태를 못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단정으로 금방 결론을 내릴 수 나는 형태에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성향 자체가 저는 아주 추상보다는 좀 구상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형태에 계속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하나 기초도형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다른 분들의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제 역할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드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조언해드리는 역할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각각 다른 그림에도 그거를 찾는 연습을 저도 모르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예전하고는 내가 보는 방식이 바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수업을 들으면서. 네. 좀 보이는 게 바뀌긴 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서 진짜 월요일 수업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월요일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기다려지고 월요병 없어지고.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퇴근을 일찍 하고 무조건 화실로 가야 된다. 칼퇴를 해야 된다. 월요일에는. 그쵸. 절대 늦으면 안 돼. 그 얘기를 되게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열정을 갖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유나님은 좀 되게 의외로 저는 되게 쉽게 잡아서 저도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제 되게 형태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도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늘 언제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실갱이하고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저는 사실 그래서 채색이 더 재밌었거든요. 형태력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밑그림을 다 그리고 나잖아요. 세상 놓아버리는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항상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형태를 근데 막 엄청 잘 잡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근데 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혼자 집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 그냥 해보자, 그냥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약간씩,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사진처럼 똑같이 얘를 표현을 해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몸으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받아들였구나. 네. 받아들였어. 그 전에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놨어요. 타협을 했어요. 네, 살짝 그 놨어요. 완벽주의에 대한 걸 타협을 좀 하셨네.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느낌이라던가 나의 색감이라던가 나의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혼자 작업하면서 그걸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력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유수의 그런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한 다 스트레스가 틀리죠. 있을 거고 스트레스 받아요.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제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형태를 틀리면 좀 안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저는 가르치다 보니까 형태가 틀렸다고 빨리 인정하고 그냥 고치거나 아니면 형태 어쨌든 형태 틀린 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야 이제 뭔가 당황하지 않잖아요. 이게 형태가 좀 틀렸고 학생들한테 또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좀 고칠게요 이러고 뭐 고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제가 뭔가 수습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냥 뭐 약간 냉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갑자기 그 당황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시연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은 뭔가 내가 실수 없이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되게 빠져 있는 거예요. 준비를 내가 덜 했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보다 빨리 냉정하게 해결할 방법이 뭐냐 이렇게 딱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이거 형태를 내가 고치려고 하고 수습하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두 분한테도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작업할 때 뭐 가르치실 때.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난시가 좀 있는데 그걸 또 안경을 쓰고 할 때랑 막 렌즈를 끼고 할 때랑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물을 보고 무언가를 그려낼 때 100% 그렇게 똑같이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저의 리스크 같은 거를 그러니까 굳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더 다가가게 되고 맞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막을 보면서
같은 대상을 또 다른 방식으로 다들 그리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많이 배웠던 점이, 저는 시연을 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제 스타일이 생긴 거죠. 시연을 보여드리는 제 스타일이 생겼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순서, 제가 쓰는 선 이런 게 생겼는데, 그게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그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보면서, 아, 형태를 잡을 때 이런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분은 저렇게 쓰는데 저거는 나도 한번 써봐도 괜찮겠다라던가, 저는 주로 윤곽선 위주로 많이 형태를 잡았었는데, 이런 부분은 면으로 잡는 게 훨씬 쉽구나라든지, 빛과 명암 처리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데 저분은 저렇게 하니까 저런 느낌이 나네 하는 걸 되게 다양한 거를 관찰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특강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예전에 드로잉 워크샵 할 때도 드로잉 워크샵 강좌 시간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그래서 제가 좀 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분들한테 대놓고 표현은 못했는데 제가 되게 전후회를 많이 느끼고. 강수할 때 그 인터뷰 했어요. 그래서 뭐 학생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묘가 그렇게 좋았진 않았다. 이런 얘기 다들 역시 그러나 필요하니까 한 거고 그래도 뭐 뿌듯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죠.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뭐 사실 저는 사실 평소에 들은 적도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유나님도 제가 사실 뭐 여기서 배우실 때 얘기하신 거랑 나가서 어떻게 자기가 느끼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저는 갑자기 건너뛰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작가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뭔가 그림 쪽에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신규 상담하거나 뭐 하실 학생들이랑 상담하거나 할 때 두 분처럼 되고 싶은 분도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한 분은 한쪽 부류는 작품을 해서 전시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작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한 부류는 그림을 그려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그림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뭔가 경제 활동을 내가 뭐 작게나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뭐 작가반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뭐 전시를 하시려고 하실 때 뭔가 미대를 그래도 나와야 되냐? 아니면 내가 대학원이라도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본인의 표현이나 표현 철학 뭐 그런 게 있으면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근데 그게 이제 물론 학교를 통해서 하면은 조금 그 본인의 기회가 좋았다면 학교를 통해서 했다면 더 빠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이라면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저도 미술 전공을 했지만 미술을 하다 보면 방법론에 되게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삶에 대한 태도, 그 삶에 대한 철학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작품에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나다운 그림, 그 다음에 그 그림이 뭔가 본인의 인간적인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거를 표현을 했을 때 그게 뭔가 되게 빛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사실 뭐 전공자, 비전공자 그런 거를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사실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도 항상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대학원이라도 한 번 더 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네. 진짜로.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화실의 일련의 커리큘럼들이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과 비슷하고, 심지어 저는 이제 툴 다루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대학에 그 수업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어떤 수업들을 듣고 있는지. 근데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지 좀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비전공자가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인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과의 그런 커넥션이라던가 동기들, 뭐 선후배 간의 그런 커넥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 뿐이니까 뭐 전시를 하면 전시 가서 뭐를 하고 뭘 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꿰고 있잖아요. 어쨌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왔던 그게 삶의 일부니까.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단체전을 하고 나서 2인전을 해야 되는데 2인전 그 관장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오프닝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오프닝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애티튜드가 전혀 없었던, 전무했던 사람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뭐 내 친한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건가, 가족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 오프닝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아니 꼭,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좀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거를 저는 이제 그때 나 너무 이제 급하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안 하겠다, 따로 오프닝은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라던가 주변 뭐 이렇게 미술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내가 이제 갔었던 그런 작가님들한테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초대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알죠. 지금 그리고 이제 오프닝을 굳이 안 해도 되고 뭐 한다면은 그 정도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또 경험으로 아는 건데, 사실 처음 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공자 비전공자가 이렇게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좀 거는 있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 개인전 할 때 그런 거를 선배들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르면은 그걸 또 못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그러니까 서툴렀죠. 사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제 그렇게 전시를 다음번에는 하면서 물어보세요. 네. 딴 거 제가 아는 건 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보기가 이런 것까지 여쭤보시면 좀 민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 좀 있어서 가지고 우연찮게 찾은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지원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었었고 부딪혀가면서 좀 많이 경험으로 네.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막 그 10년 한 그런 분들처럼 능숙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건 이제 이런 식으로 전시회를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다들 또 작가반 학생들도 너무 좋겠다. 다들 물어보면 또 알려줄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도움 받은 것도 있고 저분한테 그 선배님이라고 하시는 그분한테 이제 그냥 내가 알아서 알아가고 뭐 이런 것보다도 또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은 대학 동기들이라던가 뭐 교수님들이라는 이런 부분에 커넥팅이 있지만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화실을 조금 더 이제 그 애정하는 이유 중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좀 커넥션 네.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든든한 지원군이었어가지고. 맞아. 진짜 그러시겠다. 네. 저희끼리도 그룹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전시 좋지. 그래서 하세요 제발. 아 저는 그랬었거든요. 저희 동기들이랑도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 전시하자. 계속 그리면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라도 네. 같이 그룹전 하자.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죠 네.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단체전을 한다고 같은 사람들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 때는 그 쉬운 일이고 그 그림도 쌓여야 되고 한 명이라도 또 낙오가 되거나 네. 이렇게 계획했던 네. 사람 중에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엄청 원대한 꿈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네. 작가반 학생분들, 그러니까 출신 네. 학생은 아니니까 네. 네, 작가반 하신 분들, 졸업하신 분들끼리 작품 계속 하시고 계신 분들은 전시 이렇게 하고 하는 모습을 저도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실 저도 소원이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뭐 제가 억지로 사실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여서 다들 졸업을 하시고 하신 상태여서 그래서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근데 저도 이제 어쨌건 나와서 이제 여기저기 뭐 공모를 넣기도 하고 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러니까 그렇게 넣었는데 물론 이제 좀 약간 초대전 하기에는 좀 조금은 이제 먼 미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자는 갤러리도 있고 하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진짜 전시를 하시고 싶으시면 도전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 20대 후반이나 뭐 이럴 때 학교 졸업하고 전시를 이제 나와서 이제 학교가 아닌 졸업 뭐 석사 청구전 뭐 이런 거 아니고 이제 개인전을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을 계속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내 작품을 공모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이제 내 전 작품을 가서 평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고민해서 이거를 사실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최대한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내고 이러면 연락이 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쪽에서 별로 반응이 없다 이러면 굉장히 좀 상처받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그런 게 좀 신경을 많이 썼죠. 맞아요. 아무래도 또 그리고 어렸으니까 더 그래서 타격감이 좀 지금은 만약에 지금 뭐 그런다고 하면 여기랑은 뭐 잘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내지는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안 맞았을까 뭐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달랐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는 난 내 작품이 별론가 봐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저도 그랬어요. 있어서.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 다 그러니까 보이는데 다 내보고 하는데 이제 진짜 연락 오는 데는 없고 나는 전시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의기소침했었죠.